보통 사법연수원에서는 서울대 출신의 법무관 예정인 어린 남자가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그런 요소들인 건데 너무 불행한 거죠. 연수원 때. 왜 불행한가?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내려갔죠. 좀 어둠의 세력들이 그곳의 질서를 유지하고 거기는 분쟁이 터지면 그냥 때려요. 나도 여기서 장사하고 싶다. 일종의 최종 보스를 결국은 소개를 받았어요. 나는 장돌뱅이가 아니다. 언제까지 장돌뱅이들하고만 사업을 할 거냐. 안녕하세요. 저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형 로펌을 3개월 만에 퇴사하고 법률 플랫폼 로앤굿이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한 민명기라고 합니다. 학창시절 때는 굉장히 평범하게 그냥 공부 잘하는 문과생, 그래서 결국 서울대 가게 되었고 23살, 4살 정도부터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보통의 남자들이 군대를 전역할 즈음에 그냥 그때 정신을 차린 거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철이 그때 들었고 저희 세대가 로스쿨로 인해서 사법고시 정원이 빠르게 감축되는 상황에서 고시 공부를 했었던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었죠. 그런데 성격이 존버 성향이 있어서 한번 하면 일단 그건 끝까지 해야지 직성이 풀려가지고 로스쿨을 안 가고 끝까지 사법고시 공부를 했었고 27살에 결국 최종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냥 제가 포기하지 못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고요. 성격이죠.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었죠. 사법연수원에 간 이후에 훨씬 힘들었어요. 고시는 시험이라서 합격하면 끝나니까 참고 견딜 수 있었는데 연수원에 가니까 이제 법이 직업으로 다가오니까 오히려 이제 못 견디기 시작한 거죠. 일단 직업도 해결은 됐고 불행할 이유가 이제 없어야 되는데 너무 불행한 거죠. 연수원 때 거의 한 2달 정도를 매일 한강에 가서 몇 시간씩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왜 불행한가? 내가 언제 행복한지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법조인은 원칙을 다루는 직업이거든요. 꼼꼼하고 정형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 소화해내는 능력이 중요한데 저는 항상 뒤틀린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거 하고 싶어하고 연수원은 총체적 난국이었죠. 그 방황을 하다가 결국 결론으로는 법조인 안 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소고기 먹으면서 안 자랐고 닭갈비 먹어도 행복하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삶을 살겠다고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억지로 하면서 안 살겠다. 20대가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저는 연수원에 휴직했어요. 1년 휴직을 신청했고 나에게 맞는 길을 찾을 거고 1년 동안 찾으면 법조계를 떠나겠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스타트업 또는 벤처라는 말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아예 그런 말을 몰랐었고 사법연수원생인데 창업을 하고 싶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만나는 분마다 그때 물어봤었고 나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게 필요했는데 무조건 길거리에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 스스로에게 준 미션이었어요. 실제 고객한테 500원이라도 벌어봐야 된다. 그래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내려갔죠. 저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아이템은 있었어요. 대낮에 해변에서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액티비티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제가 닭꼬치를 일단 먹으면서 포장마차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자, 나도 여기서 장사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사투리를 하지 마라. 그냥 올라가라 했지만 일단 몇 번 닭꼬치를 계속 먹어서 소개해달라고 했고 좀 어둠의 세력들이 그곳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들의 추천이 없으면 분양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종의 최종 보스를 결국은 소개를 받았어요. 굉장히 거친 분이셔서 3분만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제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설명을 했었죠. 시대도 변하고 해운대에 사람 많은데 언제까지 장돌뱅이들하고만 사업을 할 거냐. 나는 장돌뱅이가 아니다. 아이템을 갖고 체계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가다. 그분이 그 말을 3분 동안 조용히 들으시더니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분이 누군가의 말을 잘 듣지 않거든요. 3분을 듣더니 맞다. 너 같은 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딸의 남자친구라고 저를 소개해줘서 가장 금싸라기 땅을 분양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해운대 액티비티 부스를 설치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액티비티 사업은 굉장히 신선하게 잘 됐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사업을 하다가 야반도주 했어요. 칠성파와 또 다른 땅을 관리하는 세력들 간의 다툼에 저희가 좀 얽히는 바람에 조금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야반도주를 했었던 경험이 있죠. 그때 사실은 가장 많이 배웠던 거는 깡이에요. 깡이고 맷집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00원을 벌려고 목숨을 내놓고 장사를 하는지 배웠고 거기는 분쟁이 터지면 그냥 때려요. 실제로 물리력도 충분히 개입되는 시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두려움과 싸워가면서 제가 피부로 너무 겪었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죠.
법조인은 조금 번듯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존심 상할 일이 많진 않아요. 사업은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한 일도 있고 돈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되기도 하고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하려고 자존심도 다 상하는 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의 그런 작은 사업들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 라는 측면에서 가장 느꼈던 거는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플러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률을 너무 모른다. 사실은 여러 외도를 거친 후에 나는 법률 사업을 해야겠다 확신을 그제서야 가졌어요. 업력이 긴 분들도 너무 법률 지식을 모른다 또는 법률 지식만 알면 너무 간단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법률 지식이 몰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봤고 결국은 제가 10년 동안 계속 공부했었던 법률을 하는 게 맞다. 난 이 길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고 법률가로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법률이라는 것 자체에는 흥미가 있었죠. 있으니까 계속 했었던 거고 연수원을 돌아갔고 연수원 생활을 잘 했어요. 잘 했던 이유는 잘 알아야겠더라고요. 좋은 로펌에 가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진짜 법을 잘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법무관을 갔었는데요. 법률 실무적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였고요. 법무관을 마치고 대형 로펌 법무법인 세종 M&A 팀으로 들어갔어요. 약 3개월 정도 경험을 했었고요. 동시에 저는 법률 사업을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어서 리걸테크 쪽을 이제 파기 시작했죠. 리걸테크 베타 서비스를 비영리로 일단 운영을 했었거든요. 2년 정도 만에 질문지 기반으로 유형별인 법률 상담 데이터가 2,000건에서 3,000건 정도를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률 시장에서 돈이 어디에 있는지 실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법률 시장은 실수요와 허수수요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내가 게임을 하다가 누가 나한테 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너무 싫어. 얘한테 내가 뭔가 안갚음을 하고 싶어. 이것도 법률 상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실수요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분노에 가까워요. 자기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원하는 서비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답이 결국 로엔국과 연결되는데 사업자였어요. 법률은 무조건 비즈니스 옆에 있어야 된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법률 분쟁을 제대로만 한다면 사실 법률 시장의 실수요자는 정말 많이 커버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약 5년에서 7년 전에 플랫폼이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 그 플랫폼에 대한 가장 큰 의구심은 과연 변호사가 플랫폼에 가입할 것인가? 라는 거였어요. 10년 전만 해도 변호사인데 플랫폼에 가입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변호사인데 왜 플랫폼에 가입하니? 품이 떨어지게 라고 했던 게 10년 전의 모습인데 변호사의 인식은 이제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플랫폼은 굉장히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좋은 클라이언트를 확보하는 사실상 유일한 채널로도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은 모든 소비자도 법률도 당연히 온라인에서도 검색할 수 있지. 그리고 IT 기술도 성숙했어요. 법률 컨텐츠를 녹이기가 점점 환경적으로도 쉬워졌어요. 그래서 리걸테크 서비스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형성이 됐다고 저는 너무 강하게 느껴졌고 이 타이밍을 놓치면 결국 이 흐름을 탈 수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지금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크고요. 로펌을 퇴사하면서 거의 동시에 투자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러나 사실 저희 팀원들은 원래부터 있었고 제 개인 비즈로 그냥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정식 서비스 론칭도 굉장히 빠르게 거의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도 그 때문이죠. 저희가 론칭 한 달 만에 변호사님들이 150명이 바로 가입을 해주셨고 한국무역협회 법률 부분 공식 협력사로 선정이 되었어요. 관공서뿐만 아니고 삼성이나 하나금융이나 KT 등등 대기업들과도 함께 회원사를 확보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김앤장, 세종 등의 대형 로펌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 약 2조를 조금 넘고요. 그 이외에 약 5조 정도의 시장이 중소 로펌들이 현재 있는 시장인데요. 그 5조 시장에서는 브랜드 있는 곳은 없죠. 거의 약 2만 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파편화되어서 각자의 영업에 기반해서 소송 수임을 하고 있는 5조 시장이 저희가 타겟팅하는 시장이고요. 법률 시장은 정보 비대칭을 넘어서 지식 비대칭이 너무 심한 시장이에요. 내가 그 정보를 획득하기만 하면 되는 게 정보 비대칭이고 지식 비대칭이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쓰는 말인데 지식 비대칭은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정보 비대칭은 정보만 주면 끝나는 문제지만 지식 비대칭은 정보를 준다고 절대 끝나지 않아요. 변호사 5명을 알려주면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는 오히려 클라이언트가 을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법률 시장은 브로커를 강하게 규제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제가 결국은 플랫폼이 맞서야 되는 규제고 극복해야 되는 규제인 거거든요. 브로커는 클라이언트와 변호사를 매칭시켜주는데 깊숙이 개입
개입하지만 플랫폼은 양 사이드를 소개시켜주는 데에 그치고 둘 사이 어떤 상담이 일어나는지 또 클라이언트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리걸테크의 가장 큰 일종의 과제는 투명하게 지식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뭐냐면 다른 플랫폼처럼 변호사를 많이 확보해서 그에 따른 성장을 일궈내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어떤 법률 서비스가 여기서 일어나는지 어떤 변호사님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자신들이 제공받는 법률 서비스를 판단할 수 있게끔 굉장히 실질적인 역할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가 단순히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게 아니라 맞춤형의 변호사를 보여주고 그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능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저는 정말 존버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버티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미련한 행동이에요. 이걸 두더지와 여우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창업자가 두더지와 여우로 나뉘는데 두더지는 일단 하나만 계속 굴을 파는 스타일이고 여우는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간을 보면서 영리하게 선택해 나가는, 그래서 아니면 바로 잘 빠져나가는 스타일이라고 치면 저는 정말 전형적인 두더지 스타일이거든요. 두더지는 두더지로 태어나서 그냥 굴 파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즐겁고 그게 다예요. 굴을 파다 보면 반대편 세상이 나오겠지라고 하는 게 두더지예요. 그러니까 두더지죠. 제가 1년의 작은 사업 경험을 끝으로 법률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여기서 이제 뼈를 묻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사업을 왜 하냐? 왜 사냐? 원래 약간 술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죽을 때 뿌듯하게 죽고 싶어요. 헛살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느끼려면 제가 뭔가 이 세상을 조금 바꿨다. 내가 가진 모양대로 열심히 살아서 내 모양만큼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면 뿌듯하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식 비대칭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로엔굿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로엔굿이 미미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이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리걸테크는 분명히 발전할 거고 발전해야 되고 기존의 지식시장은 더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할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버리고 여기서 제 인생을 걸고 존버를 하면 무언가 도움은 될 거예요. 그 찬란할 거라는 결과나 희망을 갖고 존버하는 거는 아니에요. 존버는 그냥 그 과정에 있다는 게 보통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